류현진 선수가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를 마쳤습니다. 정규 시즌 정리 그리고 포스트 시즌과 FA 계약까지 저희가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경기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일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템파베이와의 홈 경기였었는데요. 류현진 선수가 3이닝 동안 7피안타, 탈삼진 하나 잡았고 2실점. 그러면서 조기 강판이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투구수가 52개였고요. 원래대로라면 이제 3연전, 이 템파베이와의 3연전 첫 경기죠. 그러니까 이제 전날 등판했어야 되는 류현진 선수인데 기쿠치 선수가 이제 등판 순서를 바꾸면서 엿새 휴식과 함께 오늘 경기 또 포수도 하이네만에서 또 커크로 또 교체가 됐어요. 알레한드로 커크가 이 정규 시즌 초반에 확실히 부진했습니다만 후반기 들어서 타격감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토론토가 아마도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배터리 교체를 가져간 거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1회 첫 타자 카미네로 선수와 2구 만에 3루 땅볼 뭐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 아로자레나 선수를 상대로 또 이제 좋은 카운트, 유리한 카운트에서도 또 장타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네, 바깥쪽으로 꽤 잘 제구가 된 체인지업이었는데 우측 담장을 맞는 2루타로 연결이 되고 말았었죠. 이후에 라미레즈에게 커브 그리고 파레디스에게 체인지업을 공략당하면서 연속 안타로 첫 번째 실점을 했었던 류현진 선수였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투구 위치가 모두 스트라이크 존 외곽 그리고 이제 특히 파레디스 선수에게 던진 체인지업은 아예 그 구석에 잘 꽂힌 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략을 당했다라는 거. 확실히 템파베이 타자들의 집중력이 시즌 막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날 서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뭐 그런 것도 그런 거고 이따가 이제 더 투구 내용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템파베이 타자들은 류현진 선수의 바깥쪽 체인지업을 항상 노리고 들어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라이크 존에 벗어난 공도 안타가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요. 후속 타자인 미드를 3구 삼진 그리고 이제 로우 선수를 3루 프라이로 처리하면서 이제 1회를 마무리 지었고요. 2회부터는 약간 좀 투구 패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패스볼 그리고 커터 위주로 투구 패턴의 변화를 가져갔었던 류현진 선수인데요. 이 선두 타자인 마고에게 중전 안타를 허용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후에 베탄코트를 커터를 통해서 유격수 땅볼로 이 처리를 했고요. 하지만 아쉽게 여기서 병살로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뭐 월스 상대 이제 가운데 몰린 커터가 중견수 정면으로 향하면서 투아웃 그리고 이제 카미네로 선수에게 내야 뜬공까지 뭐 실점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3회에 이 아로자레나 선두 타자에게 6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우익수 직선타를 허용을 했는데 타구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요. 이제 3볼로 몰린 상황이었습니다만 풀카운트 이어서 아웃카운트까지도 잡아낼 수 있었고 이후에 아쉬운 부분은 이제 라미레즈와 파레디스에게 연속 안타를 또 허용하면서 1사 1, 2루 위기를 맞았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드에게 또 한 번 이 우익수 직선타를 허용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후에 어쨌든 아웃카운트로 막아냈는데 로우에게 2구째 쿼터가 살짝 몰렸었죠. 이 공이 결국에는 적시타로 연결이 되면서 추가 실점을 했었던 류현진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미 불펜에 이 리차드 선수가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이 나왔고 또 피터 커투스 코치가 올라와서 약간 좀 시간을 끄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고 선수를 처리하지 못했더라면 이제 좀 조기 강판 이 이닝까지도 마무리 짓지 못할 뻔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마고 선수를 초구에 좌익수 뜬공으로 돌려 세우면서 추가 실점 없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던 류현진 선수였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4회에 류현진 선수가 교체가 되면서 리차즈가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류현진 선수의 정규 시즌 마지막 등판이 마감이 됐죠. 그리고 11경기 동안 52이닝 3승 3패 평균 자책점 3.46으로 결국엔 이제 마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좀 투구수도 적었는데 그리고 또 이닝도 3회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좀 빨리 교체했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전날 이제 토론토가 템파베이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포스트 시즌 진출까지 자력으로 확정짓기 위해서 매직 넘버 하나가 남아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날 경기를 토론토가 이겨야지만 포스트 시즌을 완전히 확정지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아니었을 경우에는 또 이제 시애틀이 패배를 했을 때 또 이제 포스트 시즌이 확정이 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내일 결국에 정규 시즌 마지막 날까지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까지 몰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에이스인 가우스먼을 정규 시즌 최종전에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토론토가 처음부터 총력전을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공격적으로 불펜을 운용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류현진 선수 뭐 긴 이닝을 소화하지 못한 것도 투구수를 좀 더 많이 가져가지 못한 건 아쉽습니다만 고무적인 부분이라면 지난번 등판 때는 조금 걱정됐던 거 88마일에 그친 평균 구속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점이겠습니다. 네, 오늘 평균 구속이 89.8마일, 최고 구속이 90
146.8마일,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환산했을 때 146.1km로 지난 경기 대비해서 확실히 구속이 빨라진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좀 주목할 만한 거는 체인지업이 바깥쪽으로 낮게 제구된 공, 심지어 빠진 공조차도 안타가 되는 모습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템파베이 타자들은 계속해서 류현진 선수의 바깥쪽 체인지업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에서 벗어난 공에도 안타가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이를 인지한 류현진 선수가 커터의 구사율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시즌 평균 커터의 평균 구사율이 17.1%였는데 오늘은 46%, 거의 절반 가까이를 커터로 던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초반에는 몰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커터를 통해서 꽤 많은 아웃카운트를 만들어냈는데 이후에 3회가 되니까 이제 한 바퀴가 돌아가고 그렇죠. 어느 정도 템파베이 타자들이 그 투구 패턴에 익숙해지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실점이 이어진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그래요. 이제 또 결과적으로는 빠른 타구를 억제하는 데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 타구 15개 중에 무려 8개가 이제 95마일 이상 이제 하드잇이었다라는 점이 좀 아쉬웠는데요. 거기에다가 오늘 경기에서도 커버와 체인지업 뭐 각각 7구 그리고 6구를 던졌습니다만 두 구종 모두 또 헛스윙을 유도하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좀 아쉬웠네요. 그러니까 템파베이 타자들이 헛스윙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거 역시 슬로우 커브와 체인지업에 어느 정도 대응을 준비를 하고 나왔다는 거고, 그랬을 때 체인지업 커브가 들어오면 이른 카운트의 상대의 배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류현진 선수가 이런 투구 패턴의 변화는 뭐 내년 시즌에 또 대비를 해서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뭐 류현진 선수 강판 뒤에 이제 바쇼 선수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3회에는 솔로포 그리고 4회에는 2타점 적시타로 토론토 블루제이스 3대2로 역전하면서 이 류현진 선수의 패전도 또 지워지게 됐는데요. 스프링어 선수의 적시타까지 터지면서 4대2까지 리드한 토론토였습니다. 하지만 이 리드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곧바로 이제 볼넷 이후에 투런포를 허용을 하는 바람에 다시 이제 동점이 되고 말았고요. 양 팀이 정규 이닝 추가 득점 실패하면서 결국에는 연장 승부치기로 이 승부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요. 연장전 돌입했을 때 이제 힉스 선수가 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연장전 전에 이제 힉스가 멀티 이닝을 소화하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한데 역시 엘리트급 이 마무리 투수 또는 이제 불펜 투수들이라고 하더라도 멀티 이닝 그리고 두 번째 이닝에 흔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힉스 같은 경우에도 뭐 말루 이후에 이제 월스에게 안타 그리고 카미네로에게 그 내안타를 허용했던 거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러면서 3실점을 하고 말았고, 그랬을 때 토론토가 아무래도 부담을 갖고 10회 말 공격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점 뭐 만회하는데 그치면서 결국 오늘 경기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물론 이제 시애틀과의 경기를 봐야 되겠지만 시애틀과 텍사스의 경기를 봐야 되겠지만 이대로라면 또 최종전에 가우스만 선수가 등판할 가능성도 일단 꽤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네요. 네, 그랬을 때 류현진 선수의 시즌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이 6월에 토미존 수술을 받았던 류현진 선수인데 사실 류현진 선수는 이번이 토미존 수술이 첫 번째가 아니었잖아요. 이 동산고 시절 2학년이었던 2005년에도 이 토미존 수술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커리어 두 번째 토미존 수술이었고,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토미존 수술이 확실히 복귀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두 번째 수술은 좀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30대 중반에 접어든 나이, 그리고 앞서서 이제 관절화순 수술이라던가 팔꿈치 괴사 조직 제거 수술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팔꿈치 수술을 받았던 류현진 선수이기 때문에 복귀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죠. 이 복귀 후에 어쨌든 류현진 선수 한 차례도 선발 거르지 않고 또 소화를 했고, 올 시즌에 사실 기대를 많이 모았던 만우아 선수를 대신해서 이제 하반기에 선발진을 또 소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류현진 선수 대신에 부진했던 만우아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류현진 선수 또 제 몫을 해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11경기 동안 한 번도 선발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았다는 거. 이게 사실 토미존 수술에서 13개월 만에 좀 이른 복귀를 한 류현진 선수가 어쨌든 건강하게 시즌을 마쳤다는 것 자체로도 참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류현진 선수가 뭐 날카로운 제구 그리고 특유의 볼 배합 있잖아요. 커브를 통해서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는 모습 등을 보여주면서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까지도 높일 수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류현진 선수 포스트 시즌 만약에 토론토가 진출한다고 한다면 등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이 3판 2선승제인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선발 등판은 어렵다는 말씀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뭐 가우스먼이 이제 최종전에 등판할지 말지에 따라서 선발 로테이션에 약간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토론토는 기본적으로 1선발로 가우스먼,
2선발로 베리오스, 3선발로 베싯을 낙점한 상황이고요. 사실은 앞서서 이제 기쿠치와 류현진 선수의 선발 로테이션을 바꿨다는 데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기쿠치를 선발로 쓸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는 뭐 오전 3선승제인 디비전 시리즈에서도 사실 류현진 선수의 등판을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왜냐하면 류현진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 불펜 투수로 등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7전 4선승제의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해야지 이제 등판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는 또 토론토에서의 오늘 경기가 마지막 등판이 됐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FA 올 시즌 끝나고 이제 4년 8천만 달러의 계약이 또 끝나게 됩니다. 또 어떻게 또 FA 전망을 하시는지요? 사실 이번 시즌 11번의 등판을 통해서 류현진 선수가 충분히 이 선발 투수로서 경쟁력이 있다는 거를 보여줬고 특히 건강 부분에 있어서 선발 로테이션을 한 차례도 거르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토미존 복귀 어쨌든 첫 해잖아요. 이제 내년 시즌에 스프링 캠프 동안 착실하게 몸 상태를 준비하고 돌입하는 토미존 2년 차에는 지금보다 구속이라던가 구위 부분에서 이 개선의 여지가 있는 류현진 선수이기 때문에 장기 계약은 어렵더라도 단기 계약 또는 뭐 2년 계약까지는 류현진 선수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류현진 선수가 이 토미존 수술 정말 어려운 수술에서 또 한 번 돌아와서 이렇게 선발 투수로 나서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또 만족스러웠던 시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또 마무리가 다소 아쉽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복귀 첫 해 36살의 투수가 3점대 중반의 평균 자책점이라는 거 요건 굉장히 또 대단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포스트 시즌 등판 뭐 저희가 선발 등판은 어렵다고 했습니다만 앞서 선발 등판한 투수가 무너졌을 경우에 류현진 선수를 투입할 가능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의 시즌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짓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올 시즌 류현진 선수의 또 복귀 첫 해 활약 어떻게 또 보셨는지, 그리고 또 오늘 경기 다소 또 아쉬운 부분이 있으셨더라도 앞으로도 또 류현진 선수 또 많이 응원 보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